여러분, 살다 보면 저 사람에게 정말 복수하고 싶다 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나요?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에게 그대로 복수하고 싶다거나 그 사람이 잘 못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최고의 복수는 복수를 하지 않고 웃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수심을 억누르고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자는 복수로 나아가기 전에 2개의 무덤을 파라고 조언합니다. 공자의 이 말은 복수를 계획하는 사람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적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복수의 길은 스스로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복수를 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수심은 종종 사람을 맹목적으로 만들고 원한의 연쇄를 생성하며 결국에는 복수를 행한 사람 스스로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자의 말은 우리에게 복수가 아닌 용서의 가치를 제고하게 합니다. 용서는 자신과 타인을 해방시키는 길이며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되찾는 방법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더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와 이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복수에 웃음 지어야 하는지 5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적 평화 유지. 복수나 증오와 같은 감정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해치는 동시에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는 오해와 갈등을 증가시키며 결국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들을 손상시킬 수 있다. 반면 미소와 같은 긍정적인 대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해와 용서의 자세를 취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자세는 갈등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며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우리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도 중요하다. 자기 반성과 자기 개선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증오나 복수와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자기 개선의 기회를 놓치기 쉽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지게 만든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환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더 강하고 성숙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대응은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며 긍정적인 태도는 그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미소와 긍정적인 대응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격려한다. 두 번째, 상황의 주도권 획득. 복수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주도하고 그 반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기 통제력은 인간이 갖는 가장 강력한 능력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게 한다. 자기 통제력은 또한 우리의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수와 같은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은 부정적인 사고와 행동에 소모되며,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반면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은 우리가 에너지를 보다 생산적인 활동과 목표 달성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우리의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성장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감정의 자기 통제력은 또한 우리의 대인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감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더욱 효과적이며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며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연결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우리의 긍정적인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며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고 긍정적으로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명상과 같은 마음 챙김 연습을 통한 것이다. 이러한 연습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 집중하도록 돕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욱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더욱 의식적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대한 반응을 선택할 때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 세 번째, 긍정적인 관계 형성. 복수, 증오,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대응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큰 이득이 된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정신 상태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가득 차게 되며,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반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미소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 안정감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우리가 일상의 도전 과제를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 긍정적인 대응은 또한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소, 친절, 이해, 용서와 같은 행동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이는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시킨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며, 이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맞서 싸울 때 큰 힘이 된다. 사회적 지지 시스템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우리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부여한다. 또한 긍정적인 대응은 우리의 리더십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복수에 대해 긍정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큰 숲을 바라보는 대인배로 생각할 것이다.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가 팀원들 사이에서 신뢰와 존경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팀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팀원들이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대응은 리더가 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대응은 개인적인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자기 인식을 높이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더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한다. 네 번째, 성숙함과 지혜의 표현. 복수와 같은 증오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의 깊은 이해와 자기 조절 능력을 요구한다. 이는 우리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통찰하고 그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단기적인 감정의 폭발보다는 장기적인 해결책과 관계의 복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반성과 자기 이해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우리의 행동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감정을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조절 능력은 우리가 삶의 도전 과제와 갈등 상황에 이성적으로 어떤 판단이 옳았는지 객관성이 강화되어 보다 어떤 인간관계나 일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더 큰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은 또한 우리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과 감정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이해와 공감은 우리가 더욱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는 기회가 된다. 성숙함과 지혜로운 대응은 또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는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는 우리를 더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며 이는 우리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기회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며 이러한 능력은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5번째, 자기 개선과 성장. 복수의 증오에 대해 웃음 짓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대응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깊은 의지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들이 우리의 행동과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인식의 능력이 향상되며 이는 우리가 더욱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복수와 같은 강렬한 감정에 대한 미소는 또한 자기 개선의 여정에 있어 중요한 단계다.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성장하게 한다. 이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인적인 목표와 꿈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자질이다.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또한 우리가 스트레스와 압박을 더 잘 다루고 일상생활에서의 만족감과 행복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자기 개선의 과정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감정을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이해와 공감을 보여줄 때 우리는 더욱 강력한 사회적 유대를 구축하고 타인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와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면적으로 돌아보고 자기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러한 과정은 또한 우리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킨다. 복수의 증오와 같은 강렬한 감정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우리가 보다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와 도전들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가장 좋은 복수는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기분이 좋을지 모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선의가 악의에 맞서 복수하는 것은 짜릿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대의적으로 보았을 때 복수를 하기 위해 본인이 받았을 정신적 손실과 경제적 손실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복수를 해서 일시적으로 감정이 좋을지 몰라도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등 여러 손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되어서 내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나를 해코지한 사람은 후회할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를 통해 나를 해코지한 사람에게 미소 지어주세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늘의 인간관계의 지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고 좋은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가 솔솔 지혜솔솔입니다.